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 제2강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레이어 창, 푸티지 창, 컴포지션 창의 차이점들, 그 프로젝트 이펙트 컨트롤 창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더하여서 디지털 파일 포맷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먼저 빈 창을 프로젝트 창에서 뉴 컴포지션 1280720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1280720을 앞으로 많이 쓸 것 같으면 지금 이것을 새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스텀을 누른 다음에 1280720 29.97 30초 다음에 New를 누르게 되면 Save this preset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KGU preset이라고 정해서 OK를 누르게 되면 맨 밑에 KGU preset이라는 나만의 프리셋이 뜨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더 빨리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OK를 누르고 KGU preset이 시작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컴프 창에 좀 작게 보입니다. 자, 이 작게 보이는 것은 25%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피트 꽉 차는 화면 50%, 100% 이렇게 내가 원하는 화면 크기를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핏, 적당한 사이즈로 꽉 채워서 맞춰 달라는 것입니다. 옆에 보이는 또 많은 것들 중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토, 풀, 할프, 서드, 쿼터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아이언맨을 가지고 와서 그림 올렸습니다. 사이즈를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단축키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풀, 모든 그림을 모든 해상도로 다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자, 100%로 놓고 보겠습니다. 100%. 자, 여기에 핸드 툴을 누르고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아이언맨 얼굴을 보고 풀로 보겠습니다. 다음에 할프, 자, 해상도를 반으로 줄여서 본다는 것입니다. 서드, 3분의 1로 줄여서 본다는 것입니다. 쿼터는 4분의 1로 줄여서 본다는 뜻입니다. 즉 50%로 놓고 할프로 놓으면은 100%의 풀과 같은 효과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굳이 50%로 놨는데 풀로 놓고 화면을 본다면 화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25%일 때는 더 하겠죠. 그래서 적당한 화면 크기에 맞춰서 해상도를 조절하는 게 바로 오토입니다. 그러면 50%일 때는 할프가 되고요. 25%가 됐을 때는 쿼터로 자기가 적절하게 화면 레졸루션을 바꿔서 더 계산을 빨리 하도록 적절한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은 피트, 다음에 오토 이렇게 맞춰 놓으면 적절한 화면 크기에 적절한 화면 해상도로 계산을 함으로써 애프터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즉 디테일한 그림을 보여줄 때 디테일한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모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빨리 프리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지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한번 처음에 뉴컴프를 만들 때 요게 뜨는 이 값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세로 해상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작업하다 보니까 그냥 풀 HD 또는 그냥 HD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4K, 8K, 8K까지 4K, 8K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2000 픽셀, 4000 픽셀, 8000 픽셀 대충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관련된 그림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에 작업했을 때는 720, 480, 즉 가로가 720, 세로가 480인 그림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것을 NTSC 예전에 HD 방송이 나오기 전 4:3 화면의 방송 때 쓰였던 그 해상도입니다.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20의 576은 팔 방식이라고 해서 유럽권에서 쓰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HD로 넘어오면서 1180, 720 화면이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요즘은 이 HD에 만족하지 않고 풀 HD를 사용합니다. 1920에 1080 이렇게 넓은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TV에 비해서 몇 배나 넓은 화면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듯이 4K, 8K가 있었죠. 자, 그거와 관련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720 1280 720 HD TV 아까 꽤 괜찮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이즈고요. 1920에 1080. 자, 이게 풀 HD TV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UHD라고 해서 40인치, 80인치 넘어가는 TV들은 가로가 3840에 2160 또는 4096에 216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TV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4K입니다. 4K는 영화관에서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요즘 또 IMAX 영화관이라고 또 굉장히 큰 영화관이 있죠. 그 영화관에서는 보통 또 8K를 씁니다. 그래서 8192, 4320이라고 해서 8K. 기존의 TV에 비교해 보면 정말 큰 화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이터량이 엄청납니다. 동영상은 1초에 20장, 24장 또는 30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바로 이것이 초당 프레임 수가 되겠습니다. 초당 프레임 수는 29.97이 보통 많이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0프레임과 29.97은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건 참 애매한,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0.03만큼 조금 더 빨리 시간이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1시간짜리 영화를 쭉 보았을 때 초당 30프레임으로 봤을 때 정확히 1시간이 끝난다면 29.97로 된 영화를 1시간을 보면 한 59분 정도에서 끝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29.97은 왜 있는 것인가?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0.03만큼은 YUV 방식에서 칼라 값을 그 속에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지금은 다 디지털이 되면서 참 의미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존 장비의 호환성을 위해서 29.97이라는 이 애매한 수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방송국에 납품을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29.97로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컴퓨터상에서 작업을 하고 끝낸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플레이를 하고 끝낸다라고 했을 때는 애매하게 하기보다 그냥 30프레임이라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해상도 1280 720이 얼마나 낮은 해상도인지를 우리가 아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작업을 해서 1280 720이 아니라 풀 HD인 1920에 1080으로 작업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요만큼 해상도가 더 커지게 되면 약 2배 정도의 데이터량을 요구하게 됩니다. 4K가 됐을 때는 4배, 우리가 1280 720으로 봤을 때는 한 9배, 한 10배 정도의 데이터량이 필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 많은 부하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작업에서 적절한 해상도는 얼마인가? 1920, 1080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80, 720이 왜 적절한가 하면, 실제로 애니메이션 작업에서는 아주 디테일한 작업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면과 선으로 메꿔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작품을 보면서 얼만큼 디테일이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옵티머스 G라는 광고 영상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선이 실제로 한 픽셀이 아니라 하나 내지 2개 픽셀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본교 졸업생의 작품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 선과 면이 크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선이 한 픽셀이 아니고 2-3개의 픽셀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픽셀, 즉 1920, 1080 같이 풀 HD에서 아주 디테일한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표현하는 일은 애니메이션에서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한 두세 개의 픽셀이 뭉쳐져 있는 선으로 보통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실제로 HD급의 영상을 만들 일은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풀 HD급에. 그러다 보니까 풀 HD급 작업을 하더라도 별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을 위해서는 HD급 영상으로 즉 1280, 720으로 작업을 해도 여러분의 작품을 보여줄기에 충분한 해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업할 때 1280, 720으로 작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내 작품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섬세한 선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럴 경우에는 풀 HD 즉 1920, 1080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건데 1920, 1080인데요. 굳이 이렇게 작업할 만큼의 그런 뛰어난 그런 디테일한 작업이 애니메이션에서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추천하는 것은 1280, 720을 추천합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도 굳이 필요 없다면 30프레임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아스펙트 레이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스펙트 레이토는 점 비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D1 NTS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즉 720, 480의 이 사이즈는 사실은 4:3이 아니라 4:3보다는 조금 더 양옆으로 넓은 형태입니다. 자, 이것을 4:3으로 가기 위해서는 즉 720, 576 정도가 4:3에 더 적합한데요. 위아래로 약간 더 늘어져야만 합니다. 즉 1:1이 아니고 0.9 정도인 것을 1에 갔을 때 펼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0.91이라고 있는데요. D1 NTSC 방식, 옛날에 썼던 방송 방식입니다. 0.9라고 해서 약간 찌그러진 그림으로 실제로 작업을 해서 방송에 나갈 때는 4:3으로 펼쳐지면서 완벽한 4:3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 HD로 넘어오고 디지털 작업 환경으로 다 바뀌면서 요거는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퀘어 픽셀로 꼭 이렇게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 작업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때 작업을 가져오게 될 때 어떠한 이미지 포맷을 가져오는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지 포맷은 이렇게 많은 이미지 포맷이 있는데요. 이미지 포맷을 볼 때는 여기보다는 포토샵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네요. 자, 포토샵을 실행을 했습니다. 포토샵에서 오픈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많은 포맷들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토샵, JPG, PCX, PNG, 포토볼, 자,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 많이 쓰는 파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컴퓨터 파일을 이해하기 전에 컴퓨터에 있는 압축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컴퓨터 파일은 아시다시피 이진수입니다. 컴퓨터는 이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01001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컴퓨터는 모든 것을 이러한 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0 몇 개, 1 몇 개로 간단하게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으로 해서 이진수가 십진수로 바뀌고 이렇게 여러가지 기법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압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림이 02, 000, 112 이런 것들이 있을 때 0 몇 개, 1 몇 개 이렇게 확 줄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압축을 하게 되면 기존 것과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기존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 있고 기존 것을 조금 뭉개뜨려서라도 조금 손상을 입혀서라도 훨씬 더 많이 압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이라고 하는데요. 압축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무압축입니다.
압축의 반대는 무압축. 무압축과 압축으로 나눌 수 있고요. 다음에 압축은 또한 또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손실 압축과 다음에 손실 압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손실 압축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서 다운받아서 찝이라고 하죠. 찝으로 되어 있는 압축 파일을 풀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 프로그램이 쫙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설치를 할 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실행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압축할 때와 압축을 풀었을 때가 0101이 하나도 차이가 없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을 비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손실 압축은 뭘까요? 뭔가를 좀 떨어뜨려서 압축률을 확 높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JPG 그림 파일입니다. 그림 파일은 조금 오류가 생겨도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라고 하죠. JPG 이미지. 그럼 JPG 이미지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가지고 와서 자,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 JPG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JPG2라고 해보죠. 저장하게 되면 압축을 물어봅니다. 이와 같이. 자, 압축 퀄리티를 로우로 떨어뜨려서 자, 그러면 12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똑같이 save as 이번엔 똑같이 저장을 하는데 이번엔 3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3로 저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압축을 제로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PG2 자, 427KB, JPG3 압축률이 높은 것이었죠. 38KB, 무려 약 10배가 더 넘는 용량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요, 원본은 100KB였습니다. 이것을 포토샵으로 불러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JPG2입니다. 자, 원본보다 오히려 용량이 더 큰 압축을 거의 안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압축을 가보면 확대를 해서 보면 아주 디테일한 그림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것은 압축을 많이 한 그림입니다. 보시게 되면 디지털 노이즈 블럭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눈에 확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런 디지털 블럭이 일어나는 이유는 압축을 하면서 옆에 그림하고 섞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압축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서 압축이 가능하냐면 사람이 이미지를 볼 때 이 그림이 깨끗한 그림인지 아니면 별로 깨끗하지 않은 그림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사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어떠한 경계선 부분이 뚜렷하면 거기가 뚜렷하면 이 그림은 매우 디테일한 그림이다. 그 경계선이 희미하면 별로 뚜렷하지 않은 그림이다 라고 인지를 하는 보통 그렇게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JPG 알고리즘에서는 요 디테일 요 그림 색깔의 차가 많은 곳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다만 그리고 이렇게 별로 색깔 차이가 없는 부분은 그냥 와르르 뭉겨서 그냥 비슷한 색깔로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러한 디테일한 선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선명한 그림이야 라는 일종의 착시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림에서는 그런 걸 나타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그림의 디테일이 매우 복잡하고 높기 때문에 뚜렷한 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림을 줄여야 될지 몰라서 이와 같은 오류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을 아무리 확대해도 그런 디지털 블록 노이즈는 거의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간단하게 실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제가 실험을 했는데 옛날에 윈도우 XP에 깔려있던 그림 800, 600 사이즈의 그림과 또 프린팅 테스트를 위한 디테일한 그림 두 개를 같이 다양한 JPG와
또 다양한 TIF 무압축을 하는 파일 포맷인 TIF를 가지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놀랍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이게 실험 데이터인데요. JPG 원본이 82KB인데 압축이 0일 경우, 압축이 6일 경우, 압축이 12, 이렇게 해서 압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림 차이, 용량의 차이가 이렇게 높았지만, 포토샵에서 부르는 램 증가량, 지금은 잘 보기 힘든데 작업 관리자를 띄웠을 때 램이 증가하는 증가량을 봤을 때 똑같은 램 사용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 해상도가 큰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원본과 압축의 종류별, 또 무압축, 최종적으로 포토샵에 부르는 램 증가량을 테스트했을 때 똑같은 램 사용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엔 JPG의 저장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 즉 그림을 구겨서 종이를 구겨서 저장을 하는 것이고, 결국 작업을 하기 위해서 램에 부를 때는 구겨진 그림을 편 거와 똑같은 상태를 가진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구겨진 그림이 폈다고 해서 그 구겨진 부분이 다시 깔끔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이것은 이미 구겨진 그림입니다. 이미 압축률 1로 저장을 해서 매우 디지털 노이즈가 많이 생겨난 현재 그림인데요. 이것을 다시 맥시멈 12로 저장을 했을 때 이 그림이 다시 깨끗해지는지를 볼까요? 이번에 4라고 저장을 해보죠. 4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 자, 퀄리티는 12 맥시멈으로 했습니다. 나머지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12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용량은 223이네요.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용량을 늘려도 기존 그림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별로 살아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해 보겠습니다. 아, 4번이고, 자, 3번을 불러보겠습니다. 3번. 자, 이게 바로 3번이죠. 그림 디지털 노이즈 많이 깨진 그림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다시 껐다가 열어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자, 4번을 껐다가 열었는데 가보시면 디지털 노이즈가 그대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실험에서와 같이 이미 구겨진 그림은 아무리 용량을 높여서 저장한다고 해도 구겨진 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실험을 좀 보기가 어렵긴 한데요. 아무리 용량이 작은 그림이라고 해서 컴퓨터에 로드했을 때 컴퓨터에 무리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가로 세로 해상도가 같은 그림은 컴퓨터에 로드했을 때 똑같은 컴퓨터 사용량, 작업량, 램 사용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JPG로 압축을 하는 것이 전혀 컴퓨터에 부담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드디스크 저장할 때만 잠시 이점이 있을 뿐, 작업할 때라든지 오히려 그림의 파손 부분을 볼 때는 절대 써서는 안 되는 파일 포맷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PG 파일은 써서는 안 되는 파일 포맷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업할 때 어떤 파일 포맷을 써야 될까요? 압축을 하더라도 아까 알려드렸듯이 압축의 종류 중에 비손실 압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파일에도 비손실 압축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다면 무압축보다는 훨씬 효율적이고, 다음에 분명히 또 그 그림에 손상은 없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작업 환경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포토샵에서 그런 비손실 압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있는 많은 파일 포맷 중에 대표적으로 쓰는 것들이 바로 JPG. 자, JPG는 손실 압축, 대표적인 손실 압축, 압축률의 정도에 따라서 그림이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비손실 압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험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바로 원래 포토샵 파일인 PSD 파일. PSD 파일이 바로 포토샵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실험적으로 보면 많은 종류의 파일 포맷이 있는데요.
바로 PSD 파일 포맷이 포토샵 고유의 파일 포맷으로서 비손실 압축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TIF 요 3D에서 많이 쓰이는 파일 포맷인데요. 이 TIF도 비손실 압축 포맷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 PNG 파일 포맷, PNG 파일 포맷도 비손실 압축 포맷을 지원합니다. TIF, PNG 그 외에 많은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 별로 쓰지 않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손실 압축 포맷의 차이는 특징은 그림에 따라서 디테일의 용량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비손실 압축 포맷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죠. 방금 이 마블 아이언맨 그림을 꺼내서 TIF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Save as TIF 저장해서 마블 아이언맨 TIF로 저장해서 저장을 눌렀을 때 이와 같이 물어봅니다. 이미지 컴프레션, 즉 압축을 물어보고 있죠. None, 압축하지 않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저장을 하겠습니다. Save as 똑같이 아이언맨 TIF인데 이번에는 컴프를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ZW 압축을 많이 쓰는데 LZW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 파일 포맷의 용량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이것이 원본입니다. 126KB. 자, 무압축 1.27MB. 엄청난 용량이죠. 자, 이것은 비손실 압축입니다. 747KB. 즉 이 원본 JPG 파일이 얼만큼 많이 구겨졌는지 알 수가 있겠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미 이것은 테스트용이긴 하지만 이게 구겨진 게 TIF로 저장했다고 해서 다시 원래 살아나진 않습니다. 다만 실험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번에는 흰색으로 그냥 덮어버리겠습니다. Select all. 다음에 흰색. 자, 흰색으로 해서 Edit Fill. 자, 이렇게 흰색으로 된 그림을 다시 저장해 보겠습니다. Save as. 이번에는 그냥 화이트라고 하죠. 화이트. None. 압축하지 않고 저장하겠습니다. 똑같이 Save as. 다음에 화이트 콤프 압축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ZW. 자, 이 두 개의 용량 차이가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일반 화이트는 1.71MB. 아이언맨과 거의 동일하죠. 용량이. 왜냐하면 압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압축한 용량을 보십시오. 26KB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언맨이 747KB인 것에 비하면 아주 많이 압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압축이 되었냐면 그림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압축할 여지가 많았던 것이죠. 요거는 압축할 그림이 복잡하기 때문에 압축이 별로 안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비손실 압축은 그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대표적인 비손실 압축 코덱의 특징입니다. JPG는 그림의 종류가 아니라 압축률에 의해서 바뀐다고 본다면 비손실 압축은 그림이 디테일하면 압축이 많이 되고 그림이 디테일하면 압축이 별로 안 되고 그림이 디테일하지 않으면 압축이 많이 되는 그러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나는 JPG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JPG 압축이 문제점이 일어나는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본인 것이고요. 압축이 많이 된 그림이 이 그림이었죠. 자, 압축이 많이 된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 그림이 어떻게 보기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색깔을 돌려 보겠습니다. 자, 색깔을 돌릴 때 원본은 이렇게 색깔이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이 많이 된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는 색깔을 돌려도, 자, 이렇게 색깔을 돌려도 들어가 보면 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색깔을 돌리거나 또는 그라데이션을 주거나 블러를 주거나 이런 미세한 변화가 있는 그런 명령어를 주게 되면 압축이 많이 들어간 그림은 당장 티가 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색깔을 돌리거나 변조하거나 또는 그라데이션을 주거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압축 파일 포맷은 이러한 작업을 거치게 되면 당장에 티가 납니다. 언뜻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확실하게 디테일적으로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 여기도 보면 벌써 이 라인이 보이죠. 여기는 라인이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벌써 라인이 쫙쫙 직선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작업을 많이 할 경우에는 원본일 경우에는 원본의 그 원본 값, 그림에 대한 이미지 값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작업을 그림을 소스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의 이미지를 가장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파일 포맷을 저장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비손실 압축 포맷이 되겠습니다. 혹시 사진을 찍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로우 데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의 데이터를 JPG나 TIF로 저장하지 않고 그 사진기 전용 로우 데이터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매우 용량이 큰데요. 이미지를 아무리 색깔을 돌리고 이미지 보정을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로우 데이터는 매우 용량이 큽니다. 이미지의 그림의 이미지 데이터 값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얼만큼 데이터가 중요한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작업간에 꼭 비손실 압축 코덱을 압축 포맷을 사용해서 자기의 작업에 데이터를 절대 손실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해 보면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요, PNG나 PSD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 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JPG로 저장하지 마십시오. JPG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을 화질을 좋게 하겠다고 PSD나 TIF로 저장한다고 해서 구겨진 그림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받은 파일 포맷을 변조를 하거나 색을 변화를 줬다면 다시 PSD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JPG로 저장하면 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 포토샵을 가지고 이미지 압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압축 포맷에는 동영상 파일 포맷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 파일 포맷이 아니고 동영상 파일 포맷은 더 많은 종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동영상 파일 포맷 역시 손실 압축과 비손실 압축, 무압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은 동영상일 경우에는 이미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1초에 30장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가로 세로 해상도가 약 1280720 10247681일 경우에 1메가 정도의 메모리에 로드되는 용량을 봤을 때요, 1메가 정도가 되는데 1초에 30장 즉 30메가를 보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량이고요. 풀 HD일 경우에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높은 데이터 전송량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동영상일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압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압축 알고리즘이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동영상에서 손실 압축, 비손실 압축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동영상은 결국 파일 포맷의 종류가 바로 압축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쓰는 것 중에 AVI라든지 MOV가 있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압축의 종류가 아니고 파일의 종류입니다. 포맷의 종류라고 하죠. 그래서 포맷이라고 하고요. 압축으로 나눈다 보면은 MP4, 그다음에 MP3, MP2도 있었죠. 그거는 MPEG2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뭐 TP 파일 포맷도 있고요. 요즘 많이 쓰는 뭐 H264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여러 가지 압축 코덱들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포맷과 압축 코덱, 자, 코덱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덱은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파일 포맷은 말 그대로 파일 포맷입니다. 점 뒤에 붙는 확장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AVI와 MOV는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해서, AVI는 PC 전용, 즉 윈도우 전용 파일 동영상 파일 포맷, MOV는 맥킨토시 전용 동영상 파일 포맷입니다. 요 AVI 안에는 또 다른 다양한 코덱들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MP4, MP3, H264와 같은 이런 코덱들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MOV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AVI 파일이나 MOV 파일을 다운을 받게 됐을 때는, 또는 만들 경우에는 내가 동영상을 어떤 압축 코덱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압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도 무압축이 있을까요? 네, 무압축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방송국 같은 데서 아주 필수적으로 편집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정도만 있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손실 압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비손실 압축이 역시나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동영상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기억되고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손실 압축입니다. 손실 압축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줘야, 동영상을 보여줘야만 실제로 초당 30프레임 정도를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보다 더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동영상이라는 것은 휙휙 지나가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림의 디테일보다는 움직임 또는 잔상, 색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우리가 더 크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림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볼 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손실을 주고 압축을 해도 우리가 그 동영상의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작업간에는 다르겠죠. 작업간에는 비손실 압축으로 진행을 해야만 퀄리티가 유지를 하면서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에서 비손실 압축 코덱은 뭘까요? 그냥 답부터 말씀드리면, AVI 윈도우용 포맷에도 비손실 압축 코덱이 있고요. MOV에도 비손실 압축 코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맥킨토시 퀵타임이 오래전부터 그래픽 작업에 사용되다 보니까 MOV 파일이 실제로 학교나 프로덕션에서는 더 많이 사용되고 더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MOV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렌더링을 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텐데, 애드 렌더 큐로 가서 압축, 이게 렌더링 할 때 옵션입니다. 보시면 포맷을 할지 퀵타임을 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퀵타임을 하게 되면 포맷 옵션이라고 뜹니다. 포맷 옵션. 그래서 포맷 옵션을 보면 이렇게 아주 많은 포맷들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H264 또는 MP4, 뭐 PNG, 소렌스 비디오 3, 타가, 언컴프레스드 비압축까지 보이는군요. 자, 여기에 보시면 메뉴에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비손실 압축 코덱, 동영상 비손실 압축 코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OK를 누르면은, 자, OK 누르게 되면 애니메이션 퀵타임 애니메이션 코덱으로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동영상이 깨지지 않는 동영상을 렌더링 하게 됩니다. 자, 이 동영상에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